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지윤입니다. 쉽고 재밌고 유익한 이지윤TV, 오늘은 어떤 내용을 들려드릴까요? 오늘은 실전 임대에서 수익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했었던 방법인데요.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최우선 변제는 어떤 권리나 어떤 근저당에 아니면 어떤 권리의 최우선으로 변제받는 금액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잘만 이용하게 되면 어떤 임대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제 아파트들은 뭐 주로 이제 수도권이 이제 가장 많고 서울권에 좀 있고 이제 지방권에도 조금 있는데, 지방권에 있는 아파트가 하나가 좀 속을 썩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임대를 놓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방법으로 임대를 놓게 된 이제 실전 방법이니까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충청권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전세 임대를 놨었어요. 근데 전세 임대를 놨는데 주변에 아무래도 입주 물량들이 좀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몰리다 보니까 전세가가 살짝 떨어졌어요. 살짝 떨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물론 빼줄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이거를 어떻게 임대 수익을 더 낼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한 끝에 최대한 이제 대출을 받았어요.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많이 규제를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혀 규제 안 하잖아요. 그래서 대출도 이제 70%까지 담보로 이제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었고, 그리고 그거를 최우선 변제 보증금을 해서 보증금을 맞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맞췄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단은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임차를 맞출 때는 그 해당하는 지역에 그 보증금이, 보장받는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여러 번 개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공인중개사분들도 많으시거든요. 2018년도 9차 개정이 가장 이제 최근에 된 건데, 개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가 현재는 3,7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수도권이나 과밀억제권역, 용인시, 세종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3,400만 원 이하, 그리고 광역시나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는 2,000만 원 이하이고요. 그 밖의 지방은 1,700만 원으로 소액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다. 그래서 이 금액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공인중개사분들도 금액이 워낙 자주 바뀌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내가 어떤 집을 대출을 최대한 받았을 때 임차인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좀 꺼릴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소액 임차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셔서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먼저 브리핑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요 금액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실제로 최우선 변제 이용하여서 월세 세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아파트는 제가 이제 좀 오래전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1억 6천만 원에 매입을 했고요. 근데 당시에 제가 대출을 받을 때는 그 1억, 국민은행 중간 시세가 1억 7,750만 원에 되어 있어서 70% 대출을 받다 보니까 1억 2,6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취득록세 처음에 매입을 할 때 263만 원이 들어갔고, 중개보수 80만 원 들어갔으니까 이제 3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갔고요. 대출 이자가 1억 2,600에 3.4%니까 연으로 428만 4천 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조금 약간 한 10년 이상 되는 아파트라 도배나 장판, 싱크대, 신발장 수리하는데 22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여기는 이제 지방권역이다 보니까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이 1,7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월세는 60만 원에 맞췄어요. 당시에 전세 공급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전세가는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월세는 사실 그닥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 시세는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전세가로 맞췄다고 한다면, 전세를 맞췄다고 한다면 금액을 조금 빼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대출을 최대한 받고 그리고 월세를 세팅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익률을 늘리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보증금 1,700에 월세를 60만 원을 받다 보니까 얼마큼의 수익률이 났는지 수익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세 재임대 중개보수 30만 원까지 다 포함해서 든 거예요. 보통 이제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 뭐 중개보수나 뭐 수리비나 이런 것들은 안 넣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까지 다 집어넣고 중개보수, 수리비까지 다 넣은 거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수익률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월세 수입이 연 720만 원이고요. 그리고 대출 이자가 1억 2,600에 3.4%니까 428만 4천 원이 내야 되니까 총 수입은 291만 6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죠. 그래도 전세 보증금을 떼주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거죠. 오히려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나누기, 총수입 나누기, 총 투자 비용은 제가 여기 아파트에 들어간 거는 2,256만 3천 원이에요. 수리비하고 중개보수까지 다 합쳐서입니다. 순수 투자비가 아니고요. 그랬을 때 곱하기 100 하면 수익률은 12.923%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13%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설명을 드리냐면 실제로 전세임대를 놨을 때는 제가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빼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조금 어떤 제도를 이용하고 머리를 조금 썼더니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중개사분들한테 그 지역의 최우선 변제 금액을 브리핑을 하고 그 금액으로 맞춰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월세를 맞출 수 있던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돈을 빼줘야 되는 거를 오히려 소득을 만들었고 제가 투자 대비 했을 때 수익률을 13%나 되는 아파트를 만들 수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도를 좀 잘 알고 이용을 하게 되면 최대한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최우선 변제 금액 꼭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팁을 드리면 최우선 변제 금액은 전체 주택 금액의 2분의 1만 보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좀 높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보장을 좀 받기가 좀 힘들고 대부분 이제 월세로 드리는 경우 최우선 변제 금액 안에서 보증금을 받게 되면은 뭐 최악의 경우에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그 소액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장해주는 제도니까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브리핑을 해서 임대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시는 방법으로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렸고요.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전세권 설정으로 맞췄던 거예요. 전세권 설정도 마찬가지로 그 최우선 변제는 예를 들어서 경매가 넘어갔을 때 최우선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소액 임차 보증금이지만 이 전세권 설정을 해주는 거를 보통은 임대인들이 굉장히 꺼리거든요. 이 전세권 설정을 해주게 되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바로 경매로 넘길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들은 이 전세권 설정 해준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겠죠. 근데 오히려 이 전세권 설정하는 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 투자 금액을 최대한 작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작게 들어가면 똑같은 시세 차익이 나더라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투자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팁이니까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 경우는 개인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그다음에 법인 임차인인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업무용 뭐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 전세권 설정을 싫어하느냐? 법적으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며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딱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18조에 보면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에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금 반환 안 돌려줬다. 그럴 때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아예 그냥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을 꺼려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전세권 설정하는 거를 꺼리다 보니까 전세권 설정을 원하는 공사나 그러니까 사택으로 쓰는 공사나 이렇게 아니면 기업에서 사택으로 쓰기 위한 그런 임대주택을 얻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꼭 전세권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임대인들이 꺼리다 보니까 임대하는 집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 오히려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내가 원래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전세를 받을 수 있는 집이라고 한다면 3억 2천이나 3억 3천 정도까지도 전세권 설정을 해주는 조건으로 전세가를 올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그 집을 4억에 샀는데 3억에 전세를 맞추는 거는 투자 금액이 1억이 들어가지만 전세권 설정을 해주는 조건으로 3억 2천이나 3억 3천의 전세금을 받게 되면 투자금은 7천에서 8천 정도가 들어가니까 투자 금액이 훨씬 작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똑같은 시세 차익이 나게 되면은 이 수익률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이 보통 85%, 90% 정도가 넘어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전세권 설정자들이 전세금을 못 받았다라고 해서 그거를 경매로 바로 넘기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공사나 기업에서 사택으로 얻는 경우에는 이게 회사 돈이잖아요. 아니면 나라 돈이거나 이런 걸 집을 얻게 되는데 내가 전세금을 기한 내에 못 받았다고 해서 얘를 바로 경매로 넘겨버리면 얘가 80%에 낙찰될 수도 있고 85%에 낙찰될 수도 있고 90%에도 낙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85% 전세가를 주고 들어갔는데 집값에 예를 들어 얘가 80%에 낙찰이 돼버리면 5%의
회사 돈이나 나라 돈이 없어져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현장에서는 전세권 설정자들이 바로 저는 경매를 넘기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집을 빨리 뺄 수 있게끔 배려도 해주고요. 그리고 꼭 법인이 나가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기업이 나가야 되거나 공사가 임대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나가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면 돼요. 내가 전세금을 못 빼주는 대신에 지연된 거에 이자를 조금 지급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 부분을 그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약간 좀 딜레이 시키고 지연시킬 수 있는 그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은 말만 잘하면 이 공사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날리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만 잘하면 뭐 한두 달이다, 뭐 며칠이다, 뭐 아니면 몇 주다 그런 경우에는 이자를 안 내고도 안 드리고도 충분히 이게 협의가 가능하니까 좋게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에서 저도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이자를 안 드리고 물론 이제 전세금은 빼줬지만 이자를 안 드리고 잘 협의를 한 적이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 실전에서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잘 모르는 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권 설정을 하더라도 조금 전세금 반환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담당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게 되면 어떤 반환에 대한 부분들도 좀 협의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전세권 설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임대를 했던 케이스인데요. 사실은 지금은 이 금액으로 사실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도 전세권 설정을 했을 때는 투자 금액을 훨씬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제가 실예로 한번 봐드릴게요. 이거는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고요. 매입가는 3억 1,800이에요. 그리고 전세가는 원래는 그때가 이제 보통 2억 9천에서 한 그 정도로 전세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원래는 한 몇 천만 원 정도 투자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전세도 별로 없었고 경기 땡땡 공사가 집으로 들어오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을 원하니 금액을 조금 더 높여달라 해가지고 3억 1,500만 원에 제가 전세 임대를 냈어요. 취득세하고 법무비용 해가지고 394만 원 정도가 들었고 중개보수 127만 원 정도가 들었고 총 투자비는 821만 2천 원 정도가 들었던 거.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000만 원도 안 되게 한 3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집을 매입을 했던 거예요. 그럼 전세가는 그래서 집 거의 3억 1,500만 원이 더 올라가고 한동안 수원이 전세가가 안 좋다가 지금 또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지금은 3억 2천, 3억 3천 정도의 전세가가 형성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재계약을 할 때는 같은 가격에 계약을 했고요.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약간은 올려받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물론 저건 지금은 약간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대한 수익 그 투자 금액을 작게 만들 수 있는 게 전세권 설정이니까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전 임대에서 투자 수익률을 최대한 올리고 그리고 임대 수익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뭐였죠?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금을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분들께도 미리 브리핑을 드려야 된다는 거, 임차인들이 이 금액을 주고 들어와도 가장 최우선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브리핑을 드려야 된다는 게 한 가지 팁이고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 오히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 금액을 줄이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꼭 찾아뵐 거고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